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3명, 비례로 3명 되셨는데 우리가 총 110명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된 사례가 좀 없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지난번 부의장님 하셨던 분이 대구가 고향이신데 제가 대구에 강의를 가니까 대구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얼마나 되셨냐고 그래서 55분이 되셨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이 변했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조례에 대해서 잘 표현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 5분가량 잠깐 보시고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에 나왔는데 시민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게 조례다 이렇게 영상에 나왔어요. 영상이 끊겨서 뭐 그런데 네, 보고 네. 우리 생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례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조례. 내 삶을 바꾸는 조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지방의 한 주점 CCTV 영상입니다. 사망진이 벌어진 집단 난투. 그 이유는 바로 담배 연기가 태국까지 이제 흘러가면서 담배 연기에 대한 불만을 표현을 했는데 단체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단 난투의 원인이 다름 아닌 간접흡연 때문. 각종 사건 사고를 부르는 간접흡연.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3명은 일주일에 10일 이상 간접흡연을 경험한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간접흡연율이 높은데요. 담배 뒷자리가 아주 하기 싫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죠. 진짜 막말로 담배 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도. 이젠 그런 불편함은 그만!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는 관리를 하는 게 전에는 좀 많이들 키우시던데요. 요새는 그래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조례시행 4개월 후 출입구별 시간당 흡연자 수가 86.1% 감소. 이처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낸 이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례는 무엇일까요? 지역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조례인데요.
법보다 우리 삶에 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 무엇보다 주민들의 민원을 발빠르게 반영하고 신속한 제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조례의 큰 강점입니다. 각 지역 특성, 사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조례에는 무상급식, 영유아 복지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조례가 있다는데요. 불렀어요? 도로에 있는 데이터를 측량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후로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는 청년들. 그 이유는 바로 임금 때문입니다. 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한 6,300원에서 약간 7,000원 안 되게, 올라도 7,000원이 안 되게 받았어가지고 지금보다 일은 더 많이 하지만 지금보다 월급은 더 조금 받아서 좀 생활하는데 힘들었었어요.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한 달 월급은 세전 130만 원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90만 원 정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조례.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서 근로자들의 주거비, 문화비, 교육비,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을 해서 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좀 말할 수 있죠. 현재 서울시 기준 이 영상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는 그 조례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게 하게끔 해서 이렇게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어차피 이거는 다 이론적인 거니까 일단 그 영상을 생각해서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 모든 주민들이 규정을 받거든요.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할 건 이제 우리가 조례를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이제 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는 거 그리고 심사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회 사무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꼭 이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이렇게 쭉 하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치법규 위반의 의의는 우리가 이제 대구시잖아요. 대구광역시가 있고 뭐 남구, 동구, 뭐 수성구, 달서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치단체가 그 미래 일정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서를 거쳐서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의 위반은 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정책을 실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는 1년에 이제 자치법 절차를 거쳐서 공표가 되면 이제 의회에서 심사해서 공표가 되죠. 그러면 주민생활 자치단체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민이나 국민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에는 초기에 우리가 1대, 2대, 3대 뭐 이때만 해도 지방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지방정부,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다 발의했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근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일단 조례법 그 재정 범위를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치법규를 만들 때 이렇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입법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뭐 담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이게 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행정적 요인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입법이 가능한지 이게 소관사무인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관사무로 하는 것은 자치사무를 얘기하는데요. 그건지 아니면 국가사무인지 이런 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의무부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위법령에 모순이 되는지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합니다. 그리고 입법 형식의 이제 선택인데, 그러면 조례로 이걸 만들 것인가 규칙으로 만들 것인가. 근데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원칙은 소관사무, 그러니까 자치사무냐, 그리고 법령 위배, 그러니까 상위 법령을 위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률 유배 원칙, 그리고 광역기초단체 조례 관계에 대한 원칙인데 광역의회의 조례를 위배하는 기초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의결간의 권한분리 배분의 원칙인데 이거는 뭐냐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전속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시장의 전속적인 인사 문제, 기구의 문제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소관 사무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그 의회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자치사무는 일방적인 우리가 구나 광역시의 사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조에 딱 이렇게 지방자치법 21조의 조례라고 해서 법률의 의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무부가 벌칙을 할 때, 그러니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가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사무법을 보면 요게 이제 1항부터 요 1항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1번에서 쭉 6번이 있는데 이 자치단체 구역조직 행정관리하는 사무, 요게 가로에 11개라는 것은 저에 관한 사무가 11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쭉 보시면 거기에 11개의 사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복지 증진행하는 업무가 10개의 사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농림상공업, 산업진흥계 14개, 그리고 지역개발 등 해서 15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행하는 사무가 5개,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번째 이제 교육을 보면 교육은 광역, 왜냐면 대구 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초는 교육청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사무를 이렇게 총 3가지로 보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자치사무는 뭐 동구면 동구, 남구면 남구, 수성구면 수성구가 자신의 책임과 부담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 유임 사무는 뭐냐면 일정 사무를 국가사무, 광역사무로 정하고 그 사무를 기초에 이렇게 유임하는 사무, 기초단체 그런 사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단체 유임 사무는 남구에 유임하는 사무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대구 광역시에 유임하는 사무. 근데 기관 유임 사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데 단체가 아니라 장에게 유임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게 유임하는 사무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자치사무는 고유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근거법률이 지방자치 제9조고, 그리고 자율성이 높죠. 자치사무니까. 그리고 경비부담도 자치사무니까 그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감독권은 적법하냐 안 하냐를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행정감사 행정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으로 조례 및 규칙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기관 유임 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유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이해관계가 현저한 사무인데요. 이건 지방자치 102조의 근거법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어요. 자율성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경비부담도 국가가 합니다. 그리고 감독권은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합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인데 원칙적으로 조사 감사권을 불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치법은 조례제는 불가. 그렇지만 개별 법령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유임한다. 이 경우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만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은 국가가 있죠. 국가 유임사무니까. 그리고 단체 유임사무는 그러니까 남구청에 유임하는 거예요. 수성구청에 유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구조고 자율성은 그래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부담이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요. 그리고 적법성, 합법성을 감독합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의회가 이제 일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조사 감사권이 있습니다.
의회가. 그리고 조례 및 규칙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은 국가와 우리 기초 단체가 같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단체 유임 사무는 실제로는 저는 이건 자치상으로 넘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치법규의 종류를 쭉 보시면요, 지방자치법에 딱 보면 22조가 조례, 23조가 규칙, 그리고 43조 의회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례는 단체장이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규칙은 23조 규칙은 의원님들이 심사를 안 합니다. 저 조례 심사의 위임에 따라서 규칙을 자치단체에서 지정합니다. 그렇지만 43조 의회 규칙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죠. 의회의 운영에 대한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요건 이제 주로 광역의회,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 의원님들 혹시 계실 텐데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자치법규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이미 가시면 다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 뭐 울산시 이런데 이 근교에 있는 광역 단체의 각 기초의회, 기초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착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라는 게 뭐냐면 저건 전국적으로 다 퍼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그럼 그 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라는 것을 표지판을 붙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아니면 다른 구에 이런 입법 동향을 잘 파악하시면 조례를 만드는데 착안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법령이 바뀌었을 경우, 그러니까 협동조합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각 구에서 공유재단 취득하는 거, 그리고 무슨 뭐 문화재단 만드는 거, 무슨 광장 만드는 거, 뭐 그리고 언론 모니터,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잘 착안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노숙인 보호조례 이런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정활동 하시면 이제 예산심사, 행정사고감사 업무보고,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실 건데요. 이런 거를 통해서 아 이게 어떤 조례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특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법령 제도적 사각지대인데 항노화 산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항노화는 말 그대로 노화를 저지하는 산업. 무슨 뭐 미백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울산이 주로 의성인가? 거기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런 조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법률적으로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정부 조례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집 지원 조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잘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조례 위반을 할 때 대개 그동안은 전부 다 이게 집행부에서 다 제출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아마 제가 여기 자유한국당은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 조례를 열심히 발의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일당이었기 때문에 거의 집행부에서 갖고 온 거를 거의 70% 이상은 처리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전에는 거의 90%였습니다. 처음에 95년도 의회 시작되고 2002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다 집행부.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청주민법은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 이름으로 좀 하시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하냐면 바로 시간적인 제약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하면 동료 의원들이 반대를 잘 안 하시죠. 그래서 그런 전략. 그리고 집행부가 이제 귀차니즘에 빠져서 빨리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구 입법을 하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입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이 제출하지 못하는 안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속적인 권한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정원 조례 이런 거는 못합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못합니다. 다 뭐 심의는 하죠. 심의해서 의견을 하지만 의원 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조례를 할 때 이렇게 조항을 딱 만듭니다. 그러면 뭐 시장은 뭐 아니면 구청장은 뭐뭐 위원회를 둔다 이랬는데 대개 이런 거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조례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뭐뭐뭐 둘 수 있다, 뭐뭐뭐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대개 조례는 다 이런 식으로 선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관사무의 원칙에서 쭉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6가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공무원이 뭐처럼 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사무처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인식하고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를 보면 이 조례가 소관 업무의 법령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무냐 이거를 정확히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령 우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우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이 법령이라는 것은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 부령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는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과태료는 만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근데 벌금이나 이런 거 못합니다. 벌칙을 정할 때. 그래서 상위 법률의 유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 지방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령의 범위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지방자치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걸 굉장히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순 저축 이런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률 위보의 원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에 따라서 주민의 이제 권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자유와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광역기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 조례가 법률의 유임에 따라서 광역의회가 조례를 정해요. 그러면 대구광역시가 조례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의회, 남구, 뭐 수성구 이런 데가 조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군이라든지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행 법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 위임받은 사무, 그리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그리고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한 사무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뭐 행정국 안에 무슨 과를 만드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그걸 만들도록 조례 발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집행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이 배분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이걸 침해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집 앞 문썰기 겨울에 뭐 했는데 뭐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뭐 제재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 합리적 이유 없이 주민의 차별을 하는 거.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이게 옛날 법, 국법의 존속과 신뢰의 문제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체계 정당성의 원칙은 특별조례와 기준조례가 서로 정합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포괄 유임 금지의 원칙. 그래서 규칙으로 포괄하는 것을 규칙으로 모든 걸 다 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례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올해는 아마 조례, 의욕적인 분은 올해 조례 발의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조례 발의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 절차를 보면 이게 이제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시민 이상, 그러니까 저게 지방자치법 66조예요. 저거는 의원 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적의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시민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런 원칙에 따라서 조례 원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마 그 비용 추계에 관한 의원 비용 추계에 관한 그 조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원안을 작성하면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법률이.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조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추계를 그럼 누가 하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정책 담당관이라고 시의회 사무실 조직이 있어요. 아마 대구는 예산정책 담당관이 없으니까 입법이나 이런 데서 아마 해줄 겁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는 전문위원님들이 이거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추계를 해서 뭐 5분의 1이나 10명 이상의 찬성자를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면 입법 예고하고, 그리고 상임위 입법 예고를 의원 발의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임위 회부하고, 그래서 상임위 심사를 하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 본회의 들어가는데 대개 상임위에서 모든 걸 다 심사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거의 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 다 통과됩니다. 물론 굉장히 뭐 현안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굉장히 반대하거나 의원 발의한 안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본회의에서 서로 정당의 정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는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되는데 본회의에 의견을 붙였어요? 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근데 의장의 권한이 직권상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집행부하고 짝짝꿍해서 그냥 의원들한테 욕먹어도 무조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내에 이제 되게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별표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모든 게 다 수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의 필요성 인식으로 해서 의안이 성안이 되죠. 그래서 요 그림을 딱 보여드린 겁니다. 저 쓴 거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다 일일이 그 조문을 만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뭐 그러면 의회 사무처나 사무국에 직원을 왜 두냐? 이런 걸 도와주라고 두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아주 잘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들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는 지금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제가 오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입법정책 담당관실이라고 있어요. 대구광역시에. 근데 그게 여태까지 일반직 공무원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개방형으로 새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들을 거의 다 개방형 임기제로 합니다. 서울이나 웬만한 데는. 그건 왜 그러냐면 집행부의 직원은 인사이동으로 왔다가 다시 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승진도 해야죠. 좋은 보직 가야죠. 그러면 의회 직원이 의원의 동향을 파악해서 집행부에 보고해주는 역할을 해요. 잘못될 경우. 그래서 눈치를 안 보려면 대개 사무처 직원들이 임기제나 개방적으로, 특히 전문위원, 기초의 전문위원은 최소 1명 정도는 임기제 개방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광역도 뭐 그런 추세고요. 거의 다. 그래야 의원님들을 위해서 눈치를 의원님들한테만 보는 거예요. 집행부 눈치는 안 보는 거죠. 구청장 눈치를. 하여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서울시 의회 같으면은 입법 담당관실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이런 조례안을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뭐 조례명에서 뭐 고령 신화도시 구현을 노인복 신분 조례 내가 만들고 싶다. 뭐 제한에는 인구의 고령화, 뭐 노인성 질환, 그래서 그 개정 방안은 뭐 노인의 건강 지원에서 의료기기 보급 지원을 추진함, 뭐 노인복지들 의료기기 보급 지원 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관련 법령을 여기다 적어주고 여기 체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권한을 침해하는 게 있는지 법률에 유임 없는 의무부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부서에 주면 조례를 딱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름으로 대표 발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의원님들이 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의원님이 직접 하려면 법조체에 법안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있는데 그 사이트 3.0을 쓰시면 되는데 그걸 쓰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신구 조문을 다 이렇게 대비해 주니까. 근데 그거를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다 이 전문위원들